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쌍꺼풀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붓기랑 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수술 전에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흑마늘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이런 거를 드시고 끊지 않고 수술에 임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가 많이 나고 멍이 잘 드시거든요. 꼭 2주 이상 끊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 보통 프로펜, 그리고 아나프록스, 나프록스, 타이레놀을 빼고 나머지 해열 진통제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 출혈 경량을 좀 올리거든요. 자극적인 음식은 사실 근본적으로 다 좋진 않아요. 우리가 라면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탱탱 붓듯이 사실 고염식 조금 자제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혈압 약, 그 다음에 당뇨약 같은 거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에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시거든요. 꼭 드시고 오세요.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피가 많이 나요. 기존에 고혈압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꼭 잘 약을 드시고 오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임신하셨을 때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기 낳고 난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고혈압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혈관이 좀 두꺼워져 있고 혈관이 발달해 있고 해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병력이 있으시면 그것도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드시던 약 중에 다른 건 괜찮은데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항응고제라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나 이거 피날 것 같으니까 멍들 것 같으니까 먹지 말아야지라고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전신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해 주신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고 얼마간의 조절 기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수술 중에는 사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힘주지 마세요. 항상 저희가 힘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눈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플 것 같아서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들 멍도 든다. 그러니까 수술하실 때는 저랑 편안히 대화 나누시면서 최대한 힘을 빼주시는 식으로 릴렉스 하시는 게 멍과 붓기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하신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냉찜질, 이거는 저희가 아이스팩과 함께 회복실로 거의 모셔드려요. 회복실에서부터 냉찜질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손으로 눌러서 부종이 못 올라오게 한다. 두 번째는 차가우니까 혈관을 살짝 수축시켜서 진짜로 더 이상 혈관이 확 늘어나면 그 안에 있는 피나 아니면은 이제 체액 같은 것들이 배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배어 나오는 거를 최소화시킨다. 멍과 붓기를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왕창 생기고 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수로 3일. 3일째까지는 냉찜질을 정말 열심히 한다. 저는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아이스백을 눈에다 대시면 입고 너무 차가우니까 꺼즈나 손수건, 눈이나 수술부에 한번 깔고 그 위에 지그시 누르듯이 얼음백을 대시면 되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텀으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요. 내 심장보다 머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앉아서 주무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등 뒤에다가 뭔가를 괴서 머리가 조금 심장보다 높게 올라가는 자세가 붓기 빼는 데는 확실히 좋다. 가장 나쁜 자세는 뭐냐면 내가 땅에 떨어진 뭔가를 줍는 자세. 남들 시키세요.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면 피가 쏠리면서 없던 멍도 생길 수 있고 붓기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주울 일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꼭 부탁하세요. 저염식 하시면 되게 도움돼요. 왜냐하면 사실 저염식 하면 그냥 우리 몸 자체가 수분이 약간 잡고 있는 수분이 없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 라면, 떡볶이, 마라탕, 닭발 이런 거 자극적인 거 좀 피하시면 훨씬 도움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절한 움직임. 적절한 산책, 집에서 어느 정도 걷는 거는 우리 몸의 림프 체액 순환을 활발하게 좋아지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회복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심장에서 피는 짜줄 수 있어요. 근데 투명한 림프관을 흐르는 림프액은 심장에서 짜줄 수가 없고 운동을 해서 근육에서 짜줘야 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바쿠메드라는 기계를 통해서 전신 순환을 수술하신 분들께 이제 부종 관리처럼 한 번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렌즈나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는 사실 2주 정도는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메이크업 자체가 해롭다기보다는 할 때 눈 이렇게 뜨고 아이라인 그릴 때 비비고 지울 때 비비고 계속적으로 비비는 식의 자극이 당겨지는 식의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게 초반에 유착을 잘 형성하는 데 도움을 안 주거든요.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눈곱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사실 쌍꺼풀 수술만 하신 경우에는 눈곱 면봉으로 불려서 살짝 집에서 떼셔도 됩니다.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눈곱이 여기서 쩍쩍하게 붙어있다. 그러면 식염수 같은 걸로 이제 불려서 떨어지는 것만 살살 떼시고, 그게 아닌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소독하실 때 다 깨끗이 닦아드리거든요. 그렇게 닦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가끔 눈 수술을 하고 나면 결막 부종이라는 게 생겨요. 흰자가 이렇게 팅팅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뒷팀 밑팀을 좀 빡세게 한 경우, 아니면 수술할 때 내가 정말 힘을 많이 줬다, 이런 경우에 생기시는데, 눈을 뜨면 뜰수록 이 부종이 여기 열린 공간으로 삐져나오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닫고 얘네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냉찜질을 하시면 결막 부종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이 결막 부종이 생기면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없어지니까 초반에 이런 게 생기시면 저희가 약도 드리고 안약도 드리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갑자기 생겼다 하셔도 병원에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쌍꺼풀 수술 하시고 저희가 한 5일에서 일주일째부터 안내드리는 운동이 있는데요. 눈을 이렇게 감으셨다가 눈썹을 딱 누르시고 이렇게, 그러면 눈썹을 쓰지 않고 내 쌍꺼풀 라인이 잘 접히면서 이대로 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눈 뜨는 운동. 위를 보시면 더 좋아요. 이마를 보시면. 보통 붓기 빠지는 기간은 큰 붓기는 한 달, 장붓기까지 다 빠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만큼 저도 멍이나 붓기가 최대한 없도록 수술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사랑 환자가 진짜 합심해서 2인 3강으로 가는 성형수술은 그런 경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힘내서 지금 수술 이미 하신 분들도 회복이 잘 되시길 바라고,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참고해서 성공적인 쌍수 후기를 모두에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